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이른바 수 없는 빌라왕으로 만큼 불리는 김 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경매통지서 33억짜리 근저당이 있었어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근저당권이 말소가 안 됐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제일 지옥이었어요. 60억이 넘는 세금 체납은 이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본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유형 5가지. 여러분이라면 이 5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의 계약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전셋집을 보여주며 실험 참가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3명의 공인중개사. 임차 보증금 문제가 이거는 이제 신탁을 빼놓을 수 없지. 301호를 근저당으로 가자. 전셋집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12팀의 참가자들. 오신 거예요? 네네네. 선순위 일정이라는 그들 중 함정을 발견하고 전세 사기의 위험을 피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전세 정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단 3팀, 생존율 25%. 함정에 빠진 자와 살아남은 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일부에서는 저희가 우리 그 계약서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리얼하게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였어도 당했을 것 같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구나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계약할 때 보통은 이제 설마 하거나 에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꼭꼭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저 본인이 하신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죠? 다 갖고 오셨죠? 다 갖고 오셨어요, 네. 여기 4분 전문가들이 계약 과정을 그 상황실에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301호 전세집부터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1호? 어디지? 301호? 301호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현재 공실이고요. 실험을 위해 준비된 방 하나짜리 신축 빌라. 참가자들을 유혹할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요즘 집 잘 지어요. 이렇게 화장실이 크게 다들 집들은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웬만하면 물이 잘 나옵니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하고 그리고 안전하는 느낌이 바로 확 와닿으니까. 저희가 301호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들 빠지시라고. 301호는 어떤 케이스로 가면 좋겠어요? 근저당. 바로 보이는 거. 301호를 근저당으로 가자. 301호는 근저당이 1억 4천만 원이나 있는 위험한 전셋집.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을 발견해야만 하는데요. 자, 계약서 이제 초안입니다. 네. 네, 부동산 처음 보는 낯선 다세대 단어들. 주택 전세 과연 계약서입니다. 근저당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여보세요? 나 지금 계약 중인데 계약서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계약서만 확인을 하고 근저당 사진을 안 보내셨더라고요. 네. 중개사님 잘 써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예. 잘해주셔가지고 이래서 중개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아이고야. 이래서 중개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님이 원래 얘기해 주시는데 전화를 이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주신 거거든요. 중개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제 토지 대장 등등 기본적인 확인 설명 자료는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가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레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빨리 여기서 살고 싶어서 빨리 사인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301호를 보러 온 또 다른 참가자. 여기 우리 임대 사장님이시고요. 등본 혹시 있으면 먼저 볼 수 있어요? 등본이요?
자, 오늘 바로 저건 지금 오전 바로 뗀 잘하셨는데.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갑구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 적혀 있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 등기부 등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 확인까지는 성공했으나 근저당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한 계약을 했습니다. 네. 필요로 한 서류 같은 거 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얘기하셔도 돼요.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등기부 등본. 그래서 네. 등기부 등본 맞아. 써야 돼요? 앉자마자 등기부 등본부터 요구한 정현준 씨는 301호에 숨겨진 근저당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 근저당은 어떻게 돼요? 근저당. 예, 채권자에 근저당이 있어요. 예. 보시긴 보셨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진짜 괜찮습니다. 근저당을 발견했지만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 계약서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 301호는 근저당권이 뭐고 또 뭘 보면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함정이었거든요. 우리 두 분, 권하님하고 정현주님 무슨 통지서 받으셨죠?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귀하가 사용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방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안내문을 드리오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읽으시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301호 전셋집 살다가 어느 날 이런 경매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위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임대인이 은행에다가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그걸 이제 몇 개월 정도 연체를 했을 때 은행에서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바로 경매를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매를 진행을 해서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이제 그 돈으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보증금의 아마 대부분을 좀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계약입니다. 근데 정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전셋집 구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지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 1억 4천만 원 확인하셨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저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웃으면서 얘기를 했네. 계약을 왜 하셨나 궁금해서요. 특약이라도 이제 기재를 해서 특약상에는 말소하기로 한다까지만 돼 있는데 네.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말소 한다까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말소를 안 할 하면 경우에 계약을 이렇게 해지하고 한다까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까지 쓰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근저당이 많이 잡힌 전셋집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301호가 남의 일이 아닌 게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한 2억 정도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큰 돈인데. 집주인이 중국인이었거든요. 등기를 떼봤을 때 해당 집에 근저당권이 1억 8천이 있었고 저는 제 보증금이 1억 8,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제 잔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나면은 집주인은 본인의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집은 좋았어요. 네. 결혼 준비를 위해서 저 집 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세입자랑 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온다고 부동산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제가 그때서야 등기를 떼봤죠. 떼보니까 뭐 세무과에선가도 압류가 한번 걸렸다가 풀려 있고 근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맞겠죠? 사기를 당했는데요. 1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1억을 변제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약속된 날만 기다렸는데 심지어는 오늘 2시에 몇 천만 원 넣어준다. 오늘 안 될 것 같다.
그게 매일매일 진짜 그때가 제일 지옥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7일 날에 걔가 지금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아, 근데 그 남집은 3월 8일까지 약속하려고 그래요. 8일까지 안 되면 그럼 저를 신고한지 하십시오. 경찰관 수사관님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잡아갔다고 웬일이야. 하시더라고요. 참 미쳐. 잊을만 하면은 편지 보내고 잊을만 하면은 합의해달라고 합의해봐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제가 사기 당한 걸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올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실 2억이면 저분이 월급 받으신다고 하는데 얼마를 모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목돈이 날아간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저런 분들이 아마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 계실 거예요. 아, 그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고요. 가장 흔한 피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구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라는 거 한국에서 처음 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죠? 아까 근저당이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저당이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네. 자, 변호사님. 예. 근저당권 문해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정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나요? 예,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나 혹은 타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설정이 되는데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 발급 일자. 왜냐하면 오래된 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날 바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물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거 설명해 둔 건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주소예요. 이 주소하고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거 을구에서 확인할 거 근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돼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 소중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301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303호는 단테라스 최유리 씨가 보긴 했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괜찮네. 체감도 좋고 수압도 물은 엄청 틀어보시더라고. 허그 보증보험이나 뭐 버팀목 대출 네. 같은 것도 다 되네. 네, 다 됩니다. 혹시 융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융자는 지금 제가 모범생. 진짜요? 모험다만. 자, 303호에 숨겨진 함정은 바로 303호를 신탁으로 가고요. 430 신탁. 신탁 사기. 아마 다 모르실걸요, 거의. 303호의 함정은 신탁.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건물하고 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등기부등본. 여기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는 하셨는데 뭘 봐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청은 하셨는데. 일단 소유주 관계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소유자. 사실 아는 게 저 하나도 없어요. 전무예요, 거의 진짜로. 뭔가 찜찜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등기부등본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한 단테라 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혹시 임대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 고지해 주신다는 내용도 다른 근저당 설정할 수 없게 특약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특약으로 그 보증보험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알고 뭐야 이거? 저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특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게 그래도 뭐 속도만 살 건 없으니까. 특약을 꼼꼼하게 챙긴 최유리 씨. 과연 신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신탁? 이상한 단어 나왔죠? 찾아봤어 바로. 딱. 신탁 출신.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갑구에 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갑구에 신탁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주가 그 임대인 분이랑 신탁 회사가 같이 적혀 있어서 그 부분 발견했고. 아, 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 서류 보고 나서 계약 진행할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네. 그 사이에 뭐 이따 오후에라도 네. 그리고 내일이라도 네. 이제 대기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놓쳐도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최유리 씨는 위험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303호의 함정은 바로 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신탁이 뭔지 아시는 분? 관혁 씨.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한다. 그 신탁이 그 신탁이 아닌가요? 다른데. 그 신탁 통치, 그 신탁은 의미는 비슷하긴 해요. 뭔가를 맡기는 맡기는 거는 거니까. 맡겨서 하는 네. 거는 맞긴 하죠. 근데 맞아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갖다 그걸 이게 대기는 조금. 신탁은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부정적인 거라고는 생각해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미적으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크기만 다르지 같은 신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신탁 부동산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가 그 위에다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졌을 때 혹시라도 돈을 안 갚은 상태로 뭐 어디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신탁회사에다 수탁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요. 수탁자, 즉 이 신탁회사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신탁회사랑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위험하고 신탁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난 보증금 하나 못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303호 신탁 전셋집을 우리 단테라님이 계약하셨죠? 덜커.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그 앞에 받으셨을 텐데. 안 보고 싶은데요. 오셔야 합니다. 네.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귀하는 본 건물의 소유자인 김 주인의 신탁 및 1순위 우선 수익자인 행복자산신탁과의 적법한 계약 및 동의 없이 해당 물건에 불법으로 전입 및 점유하고 있어 대출, 채권, 담보권 실행을 위해 명도 소속 및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가란 얘기예요. 돈도 못 받고 보증금 없어 이런. 보증금도 없고 그냥 쫓겨난다는 얘기죠. 퇴거 명령. 지금 당장 나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상이지만 그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너무 막 진짜 완전히 쫓겨나는 건데. 너무 억울하고. 303호처럼 이 신탁된 전셋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 당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에 오는 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올라올 때마다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뭐 보면서 한잔 할까? 저는 집이 그냥 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 사기를 알고 나서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라고 딱 집이라는 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약은 저희 집주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를 떼었을 때 뭐 대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의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신탁회사라는 곳이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신탁원부라는 글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관없다. 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는
22년도 10월이었어요. 그냥 한번 등기부등본을 한번 뺐어요.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압류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은 우리가 집주인인데 왜 본인이 여기 살고 계시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협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본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제 나가시던가 아니면 여기 계속 살 거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 502, 601, 602, 702 총 20가구 중에 17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많으시네요.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차 권한이 없는 신탁등기 부동산을 임대차가 가능한 곳으로 속여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로는 1억이고 분양받은 집에 못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전세라는 경우는 주거 사다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다가 계단에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 사업자 한번 볼까요? 아까 지정채소가 뭐였어요? 거분의 정비할 때 운이 뭐예요? 정말 이 월세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하자. 그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 이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다. 근데 전세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어떡하죠? 정말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네. 정말로 내 보증금을 빼앗긴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나는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억대의 대출 채무를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임차인들은 집에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옥 같고 지옥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게 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데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요. 이제 보증회사는 임대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3개월 동안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고 사실 그렇게 보증보험이 되고 저 컨디션이 좋은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가면은 당일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이미 집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 집이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부하나 씨,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빠랑 갈게요. 오빠랑 그 같이 가세요. 자, 이번엔 302호로 가볼 텐데 302호 전셋집에 들어간 우리 이나경 씨 그리고 이영준 씨, 이관욱 씨 통지사가 혹시 날라왔을 거예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납부 독촉, 압류 예고 및 압류 재산 공매 예고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압류하겠다는 얘기죠. 302호가 압류당했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지 계약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엄마랑 같이 오셨었던 우리 이영준 씨. 302호. 친구랑 같이 왔던 이관욱 씨. 체크리스트 적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엄청 꼼꼼하게 적어왔더라고요. 햇빛은 잘 드는가, 남향이라 잘 들고, 네. 물이 새는 흔적은 없는가? 전혀 없죠? 네네. 전혀 누수 자국 없고. 혹시 여기 주변에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알아봤어요. 여기는 전세 저봐요, 1억 이제 원. 시작이죠? 허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302호의 함정은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위반 건축물. 저게 버젓이 적혀 있었거든요. 봐주시고 임대인분도 인적사항 오타 봐주세요. 제가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여기 집에서 키울 수가 있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여기 집에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중요하긴 해요, 저것도. 뭐 등기부나 뭐 건축물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되시겠어요? 계속 힌트를 네, 주셨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챙겨드릴 서류는 집은 꼼꼼히 살펴봤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지 않고 계약한 이관욱 씨.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서명하면 끝났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요? 네. 혹시 아까 방을 확인해 봤었는데 바닥에 좀 약간 틈이 살짝 있더라고요. 네. 뭐 서류 같은 건 안 보셔도 되죠? 계속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속. 역시 위반 건축물임을 모른 채 계약한 이나경 씨. 그럼 여기 대출 같은 거 껴있고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기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저당권 대출 사항은 이제 기록상에 없습니다. 네, 없네요. 부럽습니다. 집주인을 부러워해요. 대출이 없어서. 등기부 등본만 보고 건축물 대장을 놓친 이영준 씨도 302호를 계약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시더라고요. 이나경 씨도 그렇고. 이나경 씨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 뭐 거기 위반 건축물이 뭔지도 모르셨겠죠. 공인중 회사님, 위반 건축물이 뭔가요?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은 행정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받지 않고 증축을 했거나 아니면은 형태를 변경했을 때 그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출을 받고자 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다음 세입자를 갖다가 구할 수가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만기 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했을 때 또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자,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305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높았죠. 곳이에요. 저 공원이 있는 저 부분은 나는 이 정도면 아주 높은 점수를 줄 거야. 이미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305호? 305호. 층은 좋네. 우와. 우와. 와, 나 냉장고 여기 진짜 짱이다. 이 정도면 나 진짜 요리왕 될 수 있다고. 야채실 따로 있구나. 밥 안 해 먹을 것 같은데. 그럼 그 허그 보험, 보증보험 그것도 가입이 될까요? 아,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라서 대출은 되는데 보증보험은 힘들어요. 아, 다가구예요? 예. 엄마는 딱 체크를 하셨어요. 쌌구나. 자, 305호에 심겨진 함정은 그다음에 305호는 이 다가구 선순위 임차 보증금 있는 거. 305호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주택.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도 보증금들이 좀 있거든요. 어쩐지 조금 그죠. 자, 설명을 잘 세 해드렸고요. 장이에요. 선순위 임차 보증금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한 이연희 씨.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게 그러면 이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안에 들어있는 전세 보증금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아, 예. 여기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확인. 총 보증금이 저희 거 빼고 13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조금 생각을 한번 하루 정도는 해보고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하루 정도? 네. 위험을 알아채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엄마 말 들으면. 왜 빨리 안 그러니까 하는데.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어머니 덕분에 위험한 그 계약을 피할 수 있었는데 요새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죠? 집 관련해서는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집만? 자, 이현희님. 네. 아까는 약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선순위 임차보증금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네네. 틀리면 안 되는데. 해봐요. 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선순위 임차인은 그 다가구 주택에 순서대로 들어온 사람,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이 제일 첫 번째로 보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제 권리가 제일 뒤로 밀려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네, 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실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하나의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라도 호실별로 주인이 달라요. 호실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 문제가 다세대 주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다가구 주택에서 주택에서만 발생한다는 발생하는 얘기잖아요. 조종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처음 회사를 입사한 것도 조종사 훈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사를 한 거였고, 연고도 없는 천안에 가서 처음에 살게 됐었거든요. 집 호수가 1,400호였어요. 느낌 있잖아요.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고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면접에서 합격 시그널까지 받고 축배를 들기 위해서 중국 음식과 진짜? 연태 고량주를 들고 왔는데 복도에 들어섰을 때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느낌 자체로는. 그날따라 화려한 전단지는 없고 흰색 종이 하나만 붙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경매 통지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막 말로만 듣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게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 소설 같은 거예요. 천국 같았던 그 집이 정말 지옥의 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33억짜리 근저당이 있었어요. 33억? 저걸 이렇게 들어갔네. 은행 근저당이 있었고 또 그 앞에는 10세대의 선순위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선순위 세대 얘기는 쏙 빼고 이 건물의 가치는 7, 80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근저당은 높은 게 아니다. 경매에 혹시나 넘어가더라도 문제 없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아우 속상해라. 한 푼도 못 받는 거네. 요즘 27억이 낙찰된 거면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다 앞에 그 매명만 받고 나머지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저거. 저는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었는데요. 조종사 훈련비를 모으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 거였고 돈이 곧 꿈이었죠. 꿈이 날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다시 한번 돈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원양상선에 타기로 결심을 한 거였죠. 승선 6일차 매일같이 단전해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원양상선 조리원 최지수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데 바다를 누비셨어요. 저는 현재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멋진 동료들과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최지수 씨 보면서 진짜 너무 남일 같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라는 내용으로 전세 사기 악몽을 책으로도 내신 작가세요. 피해자시기도 하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예. 그럼 국토부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좀 힘쓰고 있습니까?
이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LH가 대신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년까지도 공공 임대료 주택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시세보다 30에서 50% 좀 싼 가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저희가 또 마지막 전셋집이 남았죠. 304호. 304호래. 304호. 나름대로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잠시만요. 잠깐 갔다 올게요. 네, 걷는 거. 에펙트. 저걸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304호에 숨겨진 함정은 과연? 304호는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야 전세 사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 뭐 특별하게 뭐 또 저한테 요구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까? 예. 너무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예. 어쨌든 제가 알아서 어떻게 잔금,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면 예. 정부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예.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한 노치영 씨. 그 특약 사항에도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 우리 우미등 씨.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날까지 뭐 변경 같은 거 있을 때 네네네. 특약 좀 넣고 싶은데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 집주인 분께서 그 세금 같은 거 미납된 그런 건 없으시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신혼부부. 미납이 있을 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기로 한다. 세금 체납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시네요. 자, 야무지죠? 네, 야무집니다. 304호는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전셋집이었어요. 예. 304호 계약했다가 그날 유미듬 씨하고 임교환 씨 커플 계약 파기했죠? 네, 계약 파기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진짜 잘했다. 왜 계약 파기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세금 미납 확인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1년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직도 안 낸 상태로 있더라고요. 전화 걸어서 저희 파기하겠습니다라고. 네. 실제 현실적으로는 달라고 했을 때 아유 나 그거 세금 대납한 거 없어?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안 해주는 사람 그 집은 피해야 됩니다. 아니 떳떳하면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때가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한 지 3년 차, 그리고 나이로는 한 28살 정도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 집이 정말로 제가 찾고 있던 조건에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권리관계가 너무 깨끗했고 그 당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그 어떠한 뭐 선순위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압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깨끗한 주택이었고요. 그 계약 시점에 이미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보증보험 가입되었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회사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세무사 압류가 2022년 1월 말일자로 이렇게 또 찍혀 있었던 거죠. 일단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세금 압류가 일시적으로 걸렸지만 조만간 변제할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등기부 등본에는 표기되지 않는 60억이 넘는 세금 체납은 이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낸 거예요? 아마 이게 건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 개가 있나 보다. 이 임대인은 애초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임차인을 기망하고 계약을 했다. 그때는 사실은 전세 사기를 이제 확신을 한 거죠. 1139채. 어떡해. 피해자 1669명. 1669명이래. 총 피해액이 3천억이 넘어요. 저거 도대체 빌라왕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 특정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 그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이 집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나 경매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 집은 저한테 애증의 집인데요. 이 집에서 제가 처음 전세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만의 공간을 꾸리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집에서 전세 사기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저한테 있어서 애증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투잡 쓰리잡 하셨던 저와 같은 임대인의 피해자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던 일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저기 대구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또 한 남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게 좀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에서 이철빈 위원장님이 지금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하셨던 피해자시군요. 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화면 속 인물과 동일인이고요. 제가 네, 현재도 지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것 같은데? 동일한 사례. 동일한 사례 네. 저 사람한테 같은 사람한테 사기 당하셨어요. 저는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서 아, 지금 저 나오신 분이 이분이 접니다. 아, 저기 있어요. 화면 속에. 몰라봤어. 죄송해요, 몰라뵀어. 진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네, 그 이제 빌라왕인 거는 뭐 정말 나중에 알았고요. 이제 그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깨끗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세금 압류된 내역이 뭐 나중에 생길 일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보증보험 가입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7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 게 그러니까 누구의 의무인 거예요? 임대인의 의무죠. 임대인의 의무인데 이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또 없어요. 법령의 미비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늦게라도 그렇게 개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철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노력 덕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핸드폰에서 정부24 어플에서도 이제 즉시 발급해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안 보여주는 이제 임대인이 있으면 그 매물은 조금 체납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뭔가 찜찜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전셋집을 구하러 와주신 참가자분들 오늘 긴 시간 공부도 하셨고 직접 참가도 해보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 어떠셨는지? 집 상태를 볼 때 좀 어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요소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미처 제가 계약서는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집을 구할 때 그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지식날 전국에 문자 가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배포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하면 계약을 안 하는 그런 과감함도 사기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꼭 우리가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세 구하고 싶은 외국인들한테도 네 이런 정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301호 케이스부터 305호 케이스까지 전부 다 잔금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잔금날 잊지 말고 계약서 내용, 특약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저희가 중요한 예습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권호 씨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